안녕하십니까. 에노라면서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온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먼저 구조 해석을 하기 전에 물성치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성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일반적으로 S454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물성치는 극한 인장 강도 또는 항복 강도 이런 게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두고 저희가 해석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열팽창 계수도 저희가 일정하다라고 두고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온도고 밑에는 그 값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 계수가 온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팽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온도가 낮을 때보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500도씨에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게 20도씨일 때 열팽창 계수 11.5를 넣게 되면 14.4하고 15.5하고는 약 3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비율만큼이 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열팽창 계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고온이나 저온의 해석을 하실 때는 필히 고온 저온에서의 물성치를 찾아가지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비단 열팽창 계수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멀 컨덕티비티도 온도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서멀 컨덕티비티가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재료가 고온이나 저온으로 온도가 바뀜에 따라서 열 전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분포가 실제 하나의 값으로 적용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영계수 모듈러스 오버 영계수입니다. 온도에 따른 영계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 밀도나 포화 성비 포화 성비는 0.4 밀도는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럼 아스맵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 보일러 프레셔 베셀 이런 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트 2의 프로퍼티어스에 보면 이러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454에 대한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데 S454의 성분하고 카본 스테린 SA372가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대체해서 이제 이 값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동일한 소재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금 다른 곳에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놨던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코넬 718 인코넬 718의 값도 이렇게 모든 재료가 금속 재료는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코넬 600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고온이든 저온이든 구조 해석을 진행하실 때는 필히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물성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솔직히 물성치를 입력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기 보면 영계수 그리고 또 서멀 익스펜션 계수 온도에 따라서 값들을 다 넣어놨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영계수 영계수도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포화 성비는 어차피 동일한 값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텐셜 일드 스트렝스나 텐셜 얼티메이트 스트렝스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실제로 해석에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 값들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안전율을 계산할 때 그때 진행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에 따른 값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안전율을 비교할 때 그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파일에서 export engineering data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성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저장된 물성치는 XML 문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XML 문서로. 그래서 이 문서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여기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열어 가지고 파일에서 import engineering data를 누르셔서 이걸 찾아 가지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물성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물성치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aterial properties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용했던 물성치들을 여기에 좀 XML 문서로 익스포트를 시켜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럼 보관을 해놓고 다음에 혹시 동일한 물성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XML 문서를 바로 임포트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성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석을 해볼 건 S45C로 할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서멀 익스펜션 일평장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젠트 모듈러스 값 제가 넣어놨네요. 그리고 0 개수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정해져 있는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계산을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동일한 모델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S45C처럼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물성치를 집어넣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 건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가열되는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온도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이렇게 안 내부를 감싸고 있는 이제 외부가 있는데 이 사이에 간격이 0.1mm로 간격을 줬습니다. 물론 온도에 따라서 얘가 0.1mm까지 팽창을 할지 팽창을 하지 않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팽창을 한다면 아마 응력을 좀 많이 받을 거고, 팽창을 하지 않는다면 응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동일한 물성치가 를 적용했을 때 그때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를 열어서 지금 물성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성치를 선택을 해서 S45C로 두 개 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개 간에 큰 택이 잡혀 있을 건데 얘 큰 택은 이제 본디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원래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붙어 있는다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디드 조건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프릭션리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릭션리스를 주고 그 다음에 격자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격자를 생성하고, 자 그리고 격자가 좀 너무 스팬 앵글 센터도 조금 미디엄에서 각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 지금도 조금 그러네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fine으로 바꾸고 이번에 격차가 조금 많은 거. 네, 일단 이 정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격자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구조 해석을 따로 외력은 주지 않을 겁니다. 온도에 따른 이제 열 팽창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릭션리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먹게 되는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니셜 컨디션이 이 프릭션리스 같은 경우 조건에서는 비선형 접촉 조건에서는 이니셜 릴리프나 위크 스프링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작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크 스프링 ON을 하면 위크 스프링은 작용이 되나요? 그래서 위크 스프링이 작용이 되니까 위크 스프링을 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릴리프는 안 될 겁니다. 네, 이니셜 릴리프는 이게 비선형 접촉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서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줄 겁니다. 그리고 온도를 몇 도로 줄 거냐면 일단 100도로 주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선형 접촉 조건 때문에 생각보다 해석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계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그걸 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온도 분포가 일정한 물성치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성치를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할 때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비선형 접촉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계산을 진행을 못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역량이 저희가 이제 구속 조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비선형 접촉 조건 그리고 구속 조건을 주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위크 스프링만을 저희가 적용을 했죠. 왜냐하면 구속 조건을 줘버리게 되면 팽창을 해야 되는데 팽창을 못해 너무 좀 과하게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이쪽에서는 구속 조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팽창이 일어나는군요. 0.05mm 정도가 일어났는데 응력은 발생하지 않는군요. 0.05mm가 늘어났는데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스케일을 보면 0.05mm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안 되죠. 아직까지 접촉이 안 되는 현상이 일단 나타났고, 그래서 여기는 팽창이 0.05mm로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 의존의 물성치를 적용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료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보다 많은 변형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응력 자체도 값 차이가 조건에 따라서는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S450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택 조건은 저희도 여기 똑같이 프릭션리스로 주고, 메쉬도 사이징에서 6개의 콜서를 파인으로 바꾸어서 제너레이터 메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윅 스프링을 온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ermal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100도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온도에 따라 값이 물성치의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열팽창 계수입니다. 그래서 열팽창 계수의 값이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또 상온의 물성치의 값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변형이 발생합니다. 잠시만요. 이 변형 값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동일하게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서 S450는 1.32, 여기서 S450는 1.15, 1.32, 100도 1.21. 앞에가 1.3mm 값이 더 크겠네요. 1.32가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동일한 결과값에서 해석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0.053 정도 됐죠. 0.053473. 그리고 여기의 값을 동일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쪽에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얘의 변이가 더 작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20도씨일 때의 열팽창 계수를 100도씨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산의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이제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물성치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변이, 온도에 따른 열 변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온도가 상승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제 온도에 따른 변화하는 물성치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온의 물성치를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 계수가 커지게 되는데, 이건 커지는 것을 무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더 작은 변이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변이가 많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응력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 변이가 작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응력이 작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고온에서 작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해석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고온에서의 해석을 진행하실 때는 이러한 물성치 부분을 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도가 1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변이가 좀 0.050이고 얘는 0.053mm죠. 1.7349 뭐 어차피 또 1.65 그렇게 이 값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온도를 여기가 최종적으로 있는 온도가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제가 나타낸 온도가 600도까지 있으니까 이제 600도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0도는 까지 계산을 할 것이 존재를 하느냐 라고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밸브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5, 600도씨 정도의 온도에 견디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0도씨로 두 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을 진행하려면 여기 계산 진행하고 완료되는 걸 보고 여기 계산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만 다르고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 번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얘가 계산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산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두 번째 그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케이스를 좀 많이 돌려야 될 경우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처럼 네, 시스템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셋업까지 다 완료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셋업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솔브만 구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이제 해석 케이스를 지가 알아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여러분들 조금 알아놓으면 상당히 좀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계산이 다 진행되어 가는데요. 600도시라 그러면 팽창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재에 보면 S45C가 그쵸, 서머 익스펜션 개수가 상당히 높죠. 온도에 따라서. 그죠? 1.2에서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계산이 다 진행되어 가고 있네요. 네, 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계산이 완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해서 계산이 완료가 되면 다음 해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산이 완료가 되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솔루션하고 리절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네, 리절트도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이제 이쪽 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셋업이 자꾸 솔루션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계산 다 된 게 0.3796mm. 오, 거의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하려고 했네요. 그죠? 0.5 0.5mm를 아까 띄워 놓은 것 같은데 모델에서 아닌가요? 아, 모델에서 0.5mm가 아니고 몇 mm를 띄워 나왔는지가 아까 지오메트리에서 얘가 0.5mm가 아니었고 아까 0.2mm였습니까? 0.1mm, 0.2mm, 0.1mm였던 것 같습니다. 0.2mm. 네, 0.2mm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서 504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이 발생을 했죠. 변형률이 0.3796.
예. 아, 여기가 해석할 때 시간이 많이 조금 걸렸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젠트 모듈러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젠트 모듈러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0.5033mm, 물론 이 변이가 발생하는 걸 외부의 케이스에서 이제 좀 막았을 겁니다. 저희가 변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변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0.3796mm가 이쪽으로 이제 늘어났죠. 이쪽으로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지오메타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0.2mm로 아마 제가 간격을 띄워 놓은 것 같은데,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mm로 띄워 나왔네요. 0.1mm.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개가 지금 꽉 끼었을 겁니다. 네. 완전 끼어 가지고 응력이 바깥 통해서 이제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831메가파스칼인데, 그죠? 여기의 응력은 504메가파스칼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이 탄젠트 모듈러스라는 값을 넣어 가지고 계산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할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소승 영역에 대한 응력 분포가 아까 보셨지만 응력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동일한 조건을 주더라. 그래서 영계수도 조금 동일하게 값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영계수도 동일한 값을 주고 포화성비.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한 값들이 들어갔죠. 네. 네. 그렇게 동일한 값을 넣은 상태에서 얘의 계산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로 다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탄젠트 모드로 소승 영역의 물성지 값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탄젠트 모듈러스의 물성치를 제가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개의 응력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아까 그 탄젠트 모델 소승 영역에 대한 물성지 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승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몇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계산이 좀 완료가 될 거고, false convergence가 한 번에, 네네. 네, 계산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계산됐던 얘도 아마 한 번에 계산이 완료가 됐을 겁니다. 네네네, 3번 정도 계산을 했네요. 0.5033mm의 변형이 생겼는데 이거는 0.38mm 변형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개 다 변형이 틀립니다. 그리고 응력은 이 499메가파스칼이 응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가 응력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성 영역 내에 있는 경우라도 실제적으로 변이가
일정한 물성치를 주었을 때에 비해서 온도에 다른 물성치를 부여를 해야만이 실제적인 변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넣은 경우에는 실제 이 변이가 열팽창 개수가 온도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료가 팽창하는 것보다도 팽창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여러분들이 온도의 변화가 있는 곳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조건에서 사용된다면 필히 여러분들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러한 물성지 값들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셔서 계산을 진행을 해야 올바른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계산을 진행할 일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정말 엉뚱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너무 열팽창이 일어나서 꽉 끼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상온의 물성지를 작용하다 보면 꽉 끼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꼭 확인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